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권이 바뀌면서 비트코인의 현물 승인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우리도 한번 준비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은행, 코인베이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ETF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현물 ETF 승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곧 논의를 하겠죠. 현안으로 놓여져 있는 것들이 어떤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것인가, 혹은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인가, 혹은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될 것인가인데, 일단 현업에서는 준비를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인업들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OK만 떨어지면 바로 ETF를 현물로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준비까지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현물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아이비트는 거래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비토라는 커버드 콜 형태의 비트코인, 그리고 레버리지 상품인 비트X가 우리나라에서 거래 가능한 대표적인 ETF입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코인베이스라는 거래소를 투자하는 건데, 블랙록이나 뭐 피델리티, 많이 아시는 캐시우드 같은 전 세계 큰 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한 상품들을 다 여기다가 코인베이스에다 맡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래소가 아니라 뭐 은행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게 바로 코인베이스인데, 관련된 코인베이스 본주 말고도 코닐이나 아니면 코니 같은 커버드 콜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상품이다라는 거죠. 두 배짜리 추종하는 거가 코닐이고요. 코니는 커버드 콜 형태로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회사, 그런 ETF입니다.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 상장된 지가 2021년 4월 12일이니까 상장한 지가 좀 됐고요. S&P 500에도 최근에 편입이 됐습니다. 아주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S&P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실적도 중요하고 시가총액도 중요하고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S&P 편입에 대해서 또 정성적으로 인정해줘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짤인데요. 2011년 2월인데 이때 비트코인 한 개당 912원이었으니까 채 1달러가 안 됐었네요. 근데 지금은 뭐 1억 5천, 6천까지 올라갔으니까 사실 10개를 줬다라고 하면 지금 뭐 얼마입니까? 10억이 넘었었네요. 한 1원만 거래해도 재밌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2009년에 비트코인이 등장했고 13년에 코인베이스가 설립됐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관련 기업들 중에서 최초로 코인베이스가 상장하면서 실제 이 뭐 주목받는 곳에 있어서는 코인베이스가 나쁘지 않았던 그런 성과를 보였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록, 피델리티, 캐시우드 같은 전 세계의 큰 손들은 전부 다 코인베이스에다가 맡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금을 사면은 우리가 뭐 금고나 뭐 또 은행에 넣잖아요. 지금 보면 코인을 사면은 코인베이스가 그 금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코인베이스를 누가 보유하고 있나 살펴보면은 뱅가드나 블랙록이나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SPDR 아시죠? 모건 스탠리도 가지고 있네요. 포지션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냐면은 블랙록하고 뭐 뱅가드나 이런 데나 파트너십을 맺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라고 했을 때 직접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연동된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이제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에다 맡기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단순히 뭐 거래소 역할도 하긴 하는데 보관이나 관리, 그리고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도 줘야 되니까 이제 은행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자 배당하고 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은행 뒤에 나오겠지만, 최근에 상장한 서클이라는 회사도 사실 사업 분야는 좀 다르긴 한데 이 코인들을 발행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은행에 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결국 코인 시장이 이 불을 당기게 된 이유가 바로 서클이라는 회사입니다. 상장한 지 이틀 만에 31불에서 지금 120불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이틀 됐습니다. USDC라고 하는 이제 USD 코인, 은행이 발행한 보증 그리고 후발주자입니다. 서클이 발행사이고요. USTD는 테더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은 대부분 테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발행사가 테더다. 싸고 널리 이용되고 실제로 1달러의 가치랑 연동시켜가지고 결제도 한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시작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했다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이 전환점이나 논란들을 보면 이 준비금의 대부분이 사실 가치가 보증되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이게 늘 미국 거래소와 약간 갈등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지금에서도 미국에서는 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계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3년 자금 세탁까지 하면서 좀 많이 문제가 있었지만 가장 많이 쓴다라는 포인트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 은행이 발행한 보증수표 같은 USDC라는 서클이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에는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제도권 중심의 대안으로 시작했는데, IPO를 준비해서 이제 IPO가 발표가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투명하고 맡길 수 있는 이미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재무부와 협업 사례도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한 제도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사실 코인은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건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투명성과 제도권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코인베이스가 좀 점차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몇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비트코인이 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에 5년 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고 오히려 하락한 모습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결국 발행되고 인기가 많아지는 만큼 그 안정성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코인베이스로 갈 거란 말이죠. 근데 거래 수수료보다 암호화폐에 대한 금융 플랫폼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거래 수수료는 거의 좀 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제 다른 금융 플랫폼이라고 해서 기업들과 비트코인을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서 이자를 주는 그런 형태 여러 가지들을 구독 베이스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코인베이스의 최근 트렌드인 것 같고요. 그리고 CME 거래소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CME 거래소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 CME 거래소를 통해서 선물 거래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004년 이후 상장한 이후에 사실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CME 선물 거래소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페드워치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실제로 투자한 데이터를 가지고 금리 인하의 확률을 계산하는 것도 이 CME 툴입니다. 990억 달러예요. 상장한 지 20년 됐는데요. 근데 얘는 상장한 지 5년 됐잖아요. 지금 현재 660억 달러거든요.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들이.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요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5년 동안에 사실 CME 선물 거래소만큼 코인베이스, 코인의 비트코인의 거래소가 되게 성장세가 좀 두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 측면에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실 코인베이스는 지금 반등하다가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도 지금 5만, 그 다음에 8천, 4만, 6만 조금 꺾여 있지만 6만으로 반등하고 있는 그런 추이고요. 수익성 측면에서 성장률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가파르게 성장하다가 하락하고 반등하다가 크게 반등했는데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 비트코인을 사기 좀 애매하다라고 한다면 진짜 거래소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선물거래소 보시다시피 CME도 뭐 그냥 수수료 기반의 거래소일 뿐인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확 폭등했다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의 실적 측면에서도 실제 매출액 성장률은 100%, 500% 적자, 그다음에 이렇게 추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전이익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겠죠. 세전이익도 65, 500, 4천, 마이너스 1,600, 그다음에 200, 3,000, 3,100 이렇게 수익성은 조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뭐 확 눈에 띄게 주가가 폭등할 만큼 좋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가 좀 기대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우리 포인트인데 거래 수수료 비중도 50%라서 좀 높죠. 사실 이게 좀 높으면은 경쟁자가 등장하게 되면 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라서 구독이나 서비스 수익 그리고 기간 서비스 수익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플랫폼 회사의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구독이나 이자 주는 형태로서 또 다른 금융의 파생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자 수익까지 발생시키는 게 지금 코인베이스의 좀 트렌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일단 ETF는 잘 알고 있습니다. CRPT라고 하는 것이 퍼스트 트러스트에서 스카이브리지 크립토 산업에 투자하는 디지털 이코노미 ETF입니다. 지금 보면 주가가 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관련된 크립토 ETF들은요, 뭐 비트코인을 하든 아니면 이 코인베이스를 하든 스트래티지를 하든 다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년 동안에 이제서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캐시우드의 아크케이는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15%가 들어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와 같이 엮어서 테슬라가 없으신 분들은 또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CRPT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본업보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입하는 회사 스트래티지를 20% 담고 있고요. 코인베이스가 15%다라고 보시면 돼요. ETF DB.com에 보면은 실제로 코인이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이 코인을 담고 있는 비중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요 CRPT 혹은 여기 아크-K 같은 것들 이렇게 8%, 15% 담고 있거든요. 이렇게 역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캐타필라를 찾고 싶다 하면은 캐타필라를 여기다 검색하시게 되면은 캐타필라를 많이 담고 있는 ETF가 여기 솔팅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꿀팁으로 알아두시고 내가 어떤 종목을 ETF로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또 좋은 소식들 있으면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